안녕하세요.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 6월 모의평가라고 하는 시험은 대수능 시험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출제한 시험이죠. 따라서 세부문항에 대한 해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시험의 전반적인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총평을 꼭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해설 강의로 세부문항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전지문에 대한 꼼꼼한 해설은 분석 특강이라고 하는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을 법한 어려운 문항들 위주로 선별해서 함께 할 테니까 혹시 나머지 문항도 좀 다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분석 특강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쌤 저는 기초가 좀 부족해서요. 바로 해설 강의 따라가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이투스의 자료실 아니면은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자료 요청을 주시면은 우리 분석지도 함께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보면서 공부하면 더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33번 빈칸 문제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볼 거야. 자,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드러나는 빈칸 문항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재면에서 좀 일상과 맞닿아 있는 소재들이 많았다. 즉 다시 말해서 과도하게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소재는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명시적인 단서,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문 어딘가에 실제로 밑줄을 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뚜렷한 단서가 다수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거든. 사실은 33번 문항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긴 했습니다만 얘도 지문 곳곳에 단서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 이미 문제 풀어봤을 테니까 단서들이 어떤 게 있었나 가볍게만 한번 구경을 하고 들어가 볼게. 중요한 소수의 과정이 있다. 우리의 주의를 좁힌다.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어떤 한 경로, 길에만 우리의 주의력이 딱 갇혀 있다. 그래서 어떤 좁은 범위에만 우리의 주의력이 집중되고 있는 이미지를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고, 이거를 선택지에서는 zoomed in, 우리의 주의가 줌인되어 집중된다라는 식으로 바꿔 표현이 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자, 일단 빈칸 문장으로 한번 가보자. For a brief moment, 아주 잠시 동안 the brief trade-off, trade-off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하나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를 잃어야 해. 이런 식의 맞교환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런 trade-off라고 하는 것이 can be worthwhile, 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치가 있다는 건 플러스잖아? 그치? 그래서 앞에서 언급이 됐던 trade-off, 이런 맞교환의 형태, 아니면 어떤 거래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이제 글이 전환되는구나. When we blank, 우리가 빈칸할 적에 we start to miss cues and signals. 우리가 어떤 단서나 신호 같은 것들을 놓치기 시작한다는 거야. 단서나 신호를 놓치는 건 분명히 부정적인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이어질 겁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다시 긍정적인 내용에서 부정적인 내용으로 전환되는 문장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부정적인 일이 생기게 될까를 우리 같이 찾아볼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When we narrow, 우리가 이렇게 주의력을 좁게 만들 때 we are redirecting, redirect라고 하는 건 이제 방향을 그리로 다시 돌리는 거니까 여기에만 다시 집중을 하는 거네. All of our computing power, 우리의 모든, 원래 computing power는 계산력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능력 같은 거겠지. 모든 인지능력을 어디에 다시 집중을 시키냐면 to the handful of, 소수의 어떤 processes, 과정들 that matter, 중요한 어떤 소수의 과정들에만 우리의 인지 능력을 집중시키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잠깐만. 지금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인지 능력이 지금 어딘가에 집중이 된다는 거야. 근데 어디에? 아주 소수의 과정에. 근데 이 과정은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 여기에만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아직 잘 모르겠어? 조금 더 가보자. It's as if. 자,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 라고 했으니까 요 문장에 대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건가 봐. To help with our slow Wi-Fi. 우리 어떤 느린 와이파이를 돕기 위해서 we disconnect.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우리의 어떤 전화기, 태블릿 이런 거에 와이파이 연결을 끊어. just so that. 자, 이건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우리의 어떤 비디오 화상 회의라고 하는 것이 won't lag. 얘가 지체되다니까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래. 그럼 와이파이가 뭐 핸드폰, 태블릿 이런 데 지금 안 그래도 없는데 다 쓰이지 않도록 불필요한 것은 끊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데 와이파이를 집중시킨다는 거잖아. 공통점이 뭔지 알겠어요.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곳에만 집중되게 한다 라는 게 지금 공통점입니다. 맞아. 그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을 볼까? narrowing. 이렇게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 좁히는 것이 또 also helps. 어디에도 도움이 되냐면 goal attainment.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글에서는 이렇게 어딘가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 이걸 뭐 narrowing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이 내로잉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부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렇지. 긍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됐니? It cuts out. 자, 얘는 다 잘라버려. All of the other distractions. distraction이 우리의 주의를 산만케 하는 거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은 그냥 다 잘라버려. 다 잘라버리고 두 번째 동사 place is the most important goal. 가장 중요한 목표를 for and front. 앞에. 정 가운데다 갖다 놓는다는 거야. 중요한 거를 딱 가운데나 여기에만 집중한다는 거지. 야, 똑같은 얘기야. 미친 듯이 반복하고 있다. 그지? 자, when we home in도 역시 집중하는 거야. 우리가 집중을 할 때 we increase motivational intensity. 우리는 어떤 동기적인 강도를 증가시킨대. 집중을 하면 동기도 커지겠지. 자, 그러면서 reinforcing 어떤 사실을 강화하게 되냐면 what's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놓인 것. 이것이 what we should be after. 우리 be after. 우리가 뒤쫓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야 라는 사실을 강화한다는 거야. 내 앞에 있는 거. 이걸 내가 추구해야 돼. 여기에만 집중해야 돼 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꼼꼼하고 예쁘게 해석할 시간은 없겠지만 이렇게 미친 듯이 반복을 하는데 이걸 다 놓쳤을 리도 없어. 그치?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중요한 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잘라버리는 이런 행위,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까지 왔어. 자, 근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로 변환이 됐잖아. 그 뒤를 한번 보자. We get locked in on one path. 우리가 어떤 한 경로에만 그냥 locked in 딱 갇히는 거야. 자, 이게 한 가지만 집중하는 거 아니야? 한 가지 길에만 딱 갇히는 거야. Without being able to step back. 뭐 하지 못하냐면 뒤로 물러서지 못해. 그래서 see a better route. 더 나은 길이 있는데도 그거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쌤, 그러면 앞에서는 한 군데만 집중하는 거에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했는데 이 벗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한 군데에만 너무 우리의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맞아. 근데 난 이제 알겠더라고. 너네가 왜 이걸 많이 틀렸냐면 이 벗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전환되는데 부정적인 내용으로 바뀌잖아. 이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이 빈칸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게 아니고 주의를 한 곳에만 집중시키는 거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인데 요 간단한 논리 흐름조차 우리가 이제 못 쫓아가서 이렇게 많이 틀렸다는 거지. 알겠어? 자, 조금만 더 가보자. When we are stuck, narrowed. 우리가 그냥 주의력이 이렇게 좁아진 상태에서 stuck이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야. 그것도 for too long,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되었을 때 accidents go up. 어떤 사고 같은 것이 증가하고 performance drops. 우리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과는 감소한다는 거지. We miss hearing alarms. 우리는 이렇게 어떤 경고의 신호를 듣지 못하게 되는 거야. That signal. 근데 이게 사실은 뭘 나타내주고 있냐면 There's a problem elsewhere.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도 말이야. 마치 말이 이렇게 눈을 딱
가리고 앞만 보고 달리잖아, 경주마가. 그런 식으로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데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야. 왜? 시야가 너무 좁아졌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뒤에 나와 있는 것들도 어때? 시야가 너무 좁아졌어. 너무 좁아졌어. 그랬더니 지금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알람 신호를 놓치고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식으로 패턴이 진행되고 있지. 그지? 자, 그러면 당연히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은 뭐가 되겠어? 그래, 이렇게 너무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 한 곳에만 너무 오래 집중하면 이게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번 선택지를 한번 보자. Get distracted by too many sources. 너무나 많은 어떤 원천들에 의해서 주의가 흩어진다 라고 했거든. 지금 주의가 산만해지는 거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 우리가 한 군데에만 너무 집중했을 때 생기는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지?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1번 오답으로 이동했어. 왜 그랬다고? 그래, 이 동일 소재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부정적인 얘기니까 반대말 골라야지 이렇게 해서 지금 틀렸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자. Rely too heavily on digital devices. 이 디지털 기기에만 너무 많이 의존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 얘는 지금 디지털 기기의 사용 과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잖아. 근데 많은 친구들이 역시 2번으로도 이동했어.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사실은 빈칸 유형이라 약하다기보다는 너는 어떤 문장의 전반적인 이해 능력이 아직 다소 좀 약한 상태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문장 연습부터 하기를 좀 더 추천을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볼게. Randomly switch between tasks. 이 과제들 사이에 그냥 무작위로 막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는 나온 적 없잖아. 그지? 5번을 볼게. Fail to control our feelings.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감정 통제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니까 정답은 몇 번이겠니? 정답은 4번이겠지. Remain zoomed in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주의가 zoomed in 이렇게 집중된 상태, 좁아진 상태. 이게 이제 문제였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가면 되겠다. 괜찮니? 잘했어. 자, 그래서 33번 문제를 통해서 알겠어. 올해 평가원이 추구하는 빈칸 문제 명시적 단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명심하고 이번엔 21번 함축 의미 추론 문제를 같이 한번 보자. 밑줄 친 The boost is grounded in fiction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거든. 사실은 이 함축 의미 에 해당하는 문장을 네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가볍게 해석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The boost, 막 뭔가 북돋워 주는 거잖아. 증진시키는 거. 이것이 is grounded,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대? 근데 in fiction, fiction은 뭐 어떤 소설이나 허구 아니야? 그래서 허구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다고? 요 정도만 해석할 수 있었어도 훨씬 더 오답의 확률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아, 못했어? 괜찮아. 그래도 우리 주제를 일단 먼저 찾아서 주제 측면에서 접근하면 무난하게 정답에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역시 반복되는 단서 먼저 간단히 보고 갈게. External factors, 외적인 요인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 외적인 요인은 misleading, 우리를 오해하게 만든다. 부정적으로 진술했거든. 그 외적인 요인은 어떤 게 있냐면 comparison, 비교라든지 environmental factors, 어떤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부정적인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글이었거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지 뭐. 자, 첫 문장이다. Basing your self-worth on climbing performance. 여러분의 어떤 self-worth, 자존감 이런 거를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냐면 climbing performance니까 어떤 등반의 성과에다가 기반을 두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잠깐만. 지금 어떤 성과에 근거를 두고 내가 나의 자존감을 결정을 하는 거야. 성과가 좋았으니까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 성과가 나빴으니까 나는 형편없는 인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것이 put you at the whim of external factors. 여기 지금 변덕이라고 각주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외적인 요인의 변덕에 너를 갖다 두는 거래. 아, 잠깐만. 그럼 이 글에서는 이 성과 같은 것도 뭐로 보고 있는 거야? 외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외적인 요인의 변덕에 너 자신을 갖다 두는 것이다. 변덕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이 글에서는 외적인 요인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그지? 오케이.
These factors may be random and misleading.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 외적인 요인들은 random, 무작위이고 그리고 misleading, 우리를 어떤 오도하는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거야. 뭐야,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이 외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니까? 오케이. 자, 비교라고 하는 것이 is one source of illusion. 이런 어떤 착각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원천이 될 수 있다. 우리 이런 표현 어떨 때 써? 야, 그것도 한 가지 원인이야. 그러니까 원인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지금 넣고 있는 거. 나열하고 있는 거네. 아, 오케이. 쌤,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그 외적인 요인들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비교라고 하는 걸 넣고 있는 겁니다. 맞아. 이 글은 비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외적 요인 중에 하나가 비교라고. Perhaps you felt that. 어쩌면 여러분이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You performed well on a certain climb. 어떤 특정한 등반에서 내가 되게 잘했구나 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잘했다고 느낀 이유가 뭐냐면 your partner, 여러분의 파트너가 was having an off day. 우리 off day라고 하면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어서 and found the climbing very difficult. 오늘따라 등반이 참 힘드네 라고 느꼈기 때문이래. 그럼 이건 뭐야? 네가 잘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했던 거지. 그럼 비교라고 하는 건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겠네? 그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You found it only slightly difficult. 너는 뭐 그 등반이 살짝 좀 어렵다는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conclude that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you were climbing quite well. 너가 꽤 등반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when in fact 사실은 어때? You were climbing no better than usual. 너가 평상시보다 더 잘 등반을 한 건 아니하니까 평소랑 다름이 없었다고. 그러면 상대가 못한 거지. 네가 잘한 게 아니었던 거야. 오케이. 쌤, 알겠어요. 비교는요, 진짜 정확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자, 충분히 알아들었거든? 근데 또 얘기해줘. Or 아니면 your partner was at the top of his game. At the top of his game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어떤 기량이나 컨디션의 최고조 상태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너의 파트너가 오늘은 컨디션이 아주 최고야. 그래서 you felt weak. 너가 비교했을 적에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느껴져. 근데 when in fact 그때 사실은 objectively 객관적으로 봤을 때 you put in a very strong performance. 우리 이제 put in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과를 낸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 너는 굉장히 괜찮은 성과를 낸 거거든. 그럼 뭐야? 오늘따라 상대가 유난히 잘한 거지 네가 못한 게 아닌 거야. 오케이, 알겠어요 이제 쌤. 비교는요, 이게 좋은 기준이 아닌 거예요. 맞아. 자, 그 다음에 environmental factors, 환경적인 요인들 또한 may be involved,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교에 대한 얘기 끝났네? 그리고 무슨 얘기로 넘어갔어?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 자존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그런 신뢰할 수 없는 외적인 요인에 이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 거야. 자, 조금만 더 가볼게. Perhaps you mastered your day's objective. 자, 어쩌면 너가 그날의 목표를 다 달성을 한 거야. 근데 due to 그 원인이 뭐였냐면 especially favorable conditions. 특히나 우호적인 상황이니까 너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조건들이 있었나 보지? Such as 예를 들자면 low humidity, 뭐 습도가 낮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러면 when in fact 그때 사실은 어떤 거니? You really didn't climb particularly well. 네가 그날 특별히 등반을 잘한 게 아니잖아. 그냥 그날 따라 습도나 이런 게 널 잘 받쳐준 거지. 쌤, 그러면 외적인 환경 요인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기준이 될 수 없네요. 그러니까 in these cases, 그럼 이런 사례들에서 the good and bad feeling you have,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좋고 나쁜 감정들 있지. 특히 이제 여기선 자존감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내 스스로가 잘났다 못났다 하고 느끼는 그 감정들, 이런 것들은 are not based on something you can take credit for. 우리 take credit for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자기의 공로로 돌리다 이런 거야. 딱히 네가 공로로 돌릴 만한 그런 것들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거야. 맞잖아. 이 외적인 요인들은 또 나왔네. 그다지 신뢰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credit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신용이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얘가 어떤 공로라는 의미도 있어. 자, 어쨌든 네가 자기 공로로 돌릴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 If the performances boost your self-esteem, self-worth, 그러니까 어떤 성과가 너의 자존감을 갖다가 막 올려줬다, 북돋아줬다 라고 하면 그건 진짜니 가짜니? 가짜지. 왜? 성과라는 것도 외적인 요인이고 외적인 요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다지 믿을 만한 기준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the boost is grounded in fiction은 결국 무슨 뜻이겠어? 그러한 어떤 북돋움이라는 건 뭐가 올라간 거야? 그렇게 해서 자존감이 올라간 거. 성과에 기반을 두고 자존감이 올라간 거. 그거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In fiction, 허구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지. 아, 쌤, 그러면 결국 이거네요. 외적인 요인에 근거해서, 즉 여기서 말하는 외적인 요인은 이제 성과 같은 거죠. 여기에 근거해서 자존감을 결정했다면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야. 그거네요. 맞아. 골라볼게. 1번 Perceptions of self-growth vary from person to person. 어떤 자기 성장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 자기 성장 얘기 나온 적 없다. 그지?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Your self-confidence. 너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outcome, 결과야. of constant effort. 어떤 꾸준한 노력의 결과야. 그런 얘기 있어? 노력 이런 얘기도 없고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선택지를 한번 볼까? Performance comparison to partners. 파트너와의 어떤 성과의 비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비교한 얘기가 나오긴 했지. 근데 is demotivating. 동기를 저하시킨다. 동기부여나 동기 저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닐 뿐더러 지금 비교는 이 여러 가지 나열된 외적인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지? 아, 그럼 틀렸네. Ambitious goals, 어떤 야심찬 목표라고 하는 것은 help you improve performance, 네가 수행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줘. 지금 야심찬 목표 이런 이야기 나온 적 없지? 자, 그럼 3번인가 보다. 야, the pride you take in your achievement, 네가 너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자긍심이라고 하는 거. 그래, 아까 뭐라 그랬어? 성과에 기반을 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 그건 뭐라고? 그치, 이거는 그건 정확하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unreliable,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자, 4번을 골라서 틀린 님들아. 님은 지문의 내용을 내가 봤을 때 80%는 이해한 것 같아. 근데 왜 정확히 4번을 고르지 못했을까? 디테일한 이해가 떨어져서 그래. 그게 이번 시험의 특징입니다. 전반적으로 쉽지만 정확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배치했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야? 이 비교는 한 가지 요인일 뿐이고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 외적인 요인들이 있어. 그리고 성과도 그 외적인 요인이야. 근데 이 성과에 기반을 두고 자존감을 우리가 결정한다는 건 이거는 부정확한 거야. 이 얘기였다고. 이게 핵심이고 얘는 그냥 서브에 나열된 것 중에 하나였어. 주와 부를 헷갈리면 안 돼.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9번 문장 삽입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을 물어보고 있고, 이번 순서 삽입 문제의 전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너무 명시적인 단서만 갖고 찾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however, for example 막 이런 딱딱딱 눈에 보이는 어떤 단서들 있잖아. 그런 뻔한 단서들로 답을 찾게끔 유도하지 않아요. 최대한 내용 단서를 이용해서 내용의 이해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도록 유도하고 있거든. 그러면 문장 삽입 문제에서 이 내용의 이해를 기반으로 푼다는 건 어떻게 푼다는 거니? 그렇지. 일단 제시문이 있고 지문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A 진술을 하다가 B 얘기로 갑자기 바뀐다고? 아, 이거 좀 이상해. 그럼 이 자리에 삽입 문장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패턴으로 풀게 유도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일단 연결과 단절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 가볍게 보고 지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지문에 보면은 이제 어떤 수학적인 개념, 그 다음에 산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를 이제 신체 활동, 특히 이제 산책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0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씩 더 걷는 거를 덧셈의 개념으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걷는다면 뺄셈의 개념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걷기와 산수가 이제 비유를 이루면서 잘 설명이 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그 다음 문장에서 막 숲속 얘기가 나와. 뭐야, 산수 얘기에서 숲속 얘기로? 이거 중간에 단절이 있네. 이렇게 푸는 문제였다고. 상당히 쉬운 편이었는데 우리 어디서 실수했을까? 일단 한번 제시문을 봅시다. They might be sitting still. 자, 그들이 뭐 지칭하는 반 당연히 앞에 나왔겠지. sit still이라고 하는 거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죠. As they imagine all of this walking back and forth.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걷는 모습을 상상할 적에 along their path. 길을 따라서 왔다 갔다 걷는 걸 상상할 적에 말이에요. But 하지만 they are reliving. 이들은 다시 relive니까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At least in their imagination, 최소한 그들의 상상 속에서는 the movement of their feet, 자기들 발의 움직임을 지금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거든? 그래서 1차원적으로 문제를 풀자면 데이가 지칭하는 바가 앞에 있어야 돼. 앞에 이러한 걷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봤자 답 찾는데 큰 도움은 안 됐을걸? 오히려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 분명히 갑자기 내용의 이야기가 지금 뭔가 발의 움직임을 다시 경험하는 이쪽으로 내용이 확 전환되는 지점에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문장이야. 이제 연구원들이 are studying 뭐를 연구했냐면 how our everyday physical experiences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어떤 신체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contribute to 기여를 할까 our understanding of mathematical concepts 어떤 수학적인 개념의 이해에 기여를 할까 이거를 연구를 했다는 거야. 잠깐 뭐라고? 우리의 신체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수학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거를 연구했대. 신체 경험이 수학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가 봐. 자, 그 다음에 선택지 1번을 봐봐. The experience of walking along a path,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길을 따라 걷는 경험이야. 이게 can be a metaphor. 일종의 비유가 될 수 있겠지. 뭐에 대한? For thinking about arithmetic. 어떤 산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앞에서는 신체 활동이라고, 신체 경험이라고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걷는 거, 산책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면 지금 1대1로 예시가 딱 맞아 떨어지지. 그 다음에 앞에서는 수학적인 개념이라고 조금 더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지만 뒤에서는 산수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했지. 그지? 그러면 선택지 1번 자리에 뭔가가 들어가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야, 이렇게까지 찰떡으로 이어지는데 단절이 1도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선택지 2번을 보자. The path starts at some point. 이 길이 어떤 지점에서 0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시작점이 0인 거예요. 시작점이 0. 그 다음에 as children walk along, 아이가 걸으면서 every step, 매 걸음이 takes them one unit. 얘들한테 이제 한 단위씩을 further, 더 더해주는 거야. 어디에서부터 한 단위씩이 더 더해지는 거야? From the starting point, 이 시작한 지점으로부터. 그래서 0에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2걸음 걸었다. 그럼 1, 2 이렇게 이제 더해진다는 거야. 1, 1이니까 지금 이만큼 온 거죠. They can even take half steps. 심지어는 반걸음을 갈 수도 있어. 그럼 뭐야? 반걸음 가면 0.5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면은 뭐 2걸음을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오케이. 쌤 그러면 이 걷기를 갖다 지금 덧셈에다가 딱 비유를 한 거네요. 맞지? 그래서 어때? 산책을 산수에다가 한번 비유해보자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산책이 산수에 대한 비유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고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2번 문장은 덧셈에 해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 연결이 잘 되고 있지. 그지? 2번 자리에도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3번 해볼게. If they want to imagine, 만약에 그들이 상상하고 싶다면 말이야. What it might mean to add 5 and 9. 이 5에다가 9를 더한다는 게 뭘까? 이런 걸 알고 싶다면
그러면 they could think of first walking 9 steps. 처음에 9걸음을 걸은 다음에 then walking 5 more. 5걸음 더 걷는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지. 야, 이거 지금 계속해서 뭐의 개념이야? 그치? 덧셈의 개념을 지금 이제 산책 상상에 결합시켜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지. 그럼 계속 이 산수 중에서도 덧셈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뭐 잘 하고 있지. 단절 1도 없습니다. 자, 4번 선택지를 볼게. But 그런데 that also helps them. 이게 그들이 think about 뭐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주냐면 14 빼기 3이라고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대. 자, 왜 하지만을 썼을까? 앞엔 덧셈이었잖아. 근데 뺄셈도 할 수 있다는 거야. Because 왜냐하면 they can imagine walking backwards. 뒤로 걷는 거를 상상하면 되거든. 앞으로 걸으면 덧셈, 뒤로 걸으면 뺄셈. 쌤, 그러면 산책을 통해서 산책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 산수를 한번 이해해 보는데 덧셈뿐만 아니라 뺄셈도 이해할 수 있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맞지? 여기 무슨 내용의 단절이 있어? 너무 잘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4번 선지도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5번을 한번 보자. If they close their eyes, 만약 그들이 눈을 감는다면 그러면 they might even imagine, 심지어는 상상할 수 있을 거야. The shape of the path, 그 길의 어떤 모양과 the smell of the trees, 나무의 냄새와 자, 기타 등등 끝까지는 안 읽을게. 이거 수학이랑 산수랑 관련이 있어? 없지. 이거는 지금 그냥 그 어떤 길의 모습에 대한 상상을 얘기하는 거잖아. 앞에랑은 완전히 결이 다르죠. 그럼 어떻게? 5번 자리에 박스 문장이 들어가야 되나? 라고 하고 봤더니 우리 아까 전에 박스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 그래, 얘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으로는 사실은 그 발의 움직임 같은 걸 지금 다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고 아까 전에 뭐 길의 모양이니 아니면 뭐 어떤 뭐 나무의 냄새였니 뭐니 나무의 냄새니 이런 것들은 뭐야? 전부 다 reliving, 그 다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 자리다 이렇게 고를 수 있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분명히 앞에 A 반복된 진술이구나. 신체 경험, 수학 개념, 산책, 산수, 산책, 산수 이러다가 갑자기 숲의 뭐 나무의 냄새, 길의 모양,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그 사이에 단절이 발생. 요렇게 푸는 문제였다고요. 다시 보니까 참 쉽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 34번 빈칸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일단 이번 시험의 특징에 걸맞게 이렇게 수많은 어떤 명시적인 단서들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빨리 풀 수도 있었을 문제인데 과연 어디서 늘어졌을까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자, 일단 단서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뭐 지구의 표면이라던가 공간적인 배열이라던가 공간적인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로케이션 위치라던가 아니면 레이아웃 어떤 공간적인 환경의 배열이라던가 뭐 이런 말들이 쭉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일단 빈칸 문장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Moving up in scale, 규모 면에서 좀 키워보자면 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는 보면 이제 일상적인 활동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활동 말고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생각을 하면 without some awareness of blank, 빈칸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it is difficult to,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뒤집어 말하면 뭐야? 빈칸이라는 게 꼭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모르겠어? 쭈쌤이 없이는 영어 공부하기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영어 공부하려면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빈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빈칸에 대한 awareness, 인식은 필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뭐 하는데 필수인지 보세요. Make reasoned business or policy judgments. 우리가 어떤 뭐 사업적인 아니면 정책적인 판단을 내린다던가 make sense of events. 어떤 사건들을 이해한다던가 아니면 grasp some of the basic forces. grasp가 파악하는 거니까 어떤 지구에서의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형성하는 그런 어떤 힘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던가 이런 아주 중요하고 스케일 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빈칸에 대한 인식은 필수라고 하는 거야. 됐지? 자, 한번 가봅시다. 첫 문장입니다. One word is inextricably associated with geography. 자, 어느 한 단어가요. inextricably라고 하는 게 풀 수 없게라고 되어 있거든. 원래는 이런 거 불가분해 이렇게 줬었다. 근데 지금 이번 시험의 의지가 뭔지 알겠어?
너한테 최대한 어떤 어려운 말을 안 쓰려고 이렇게 표현해 준 거야. 정말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이 풀래야 풀 수 없이 그렇게 연관되어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geography. 다시 이 지리학이라고 하는 거랑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관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where, 어디라고 하는 장소에 관련된 단어래. 아, 오케이. 쌤 지금 이제 지리학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어떤 아주 핵심적인 개념 단어가 where, 어디에 라고 하는 거란 이야기네요. 맞아. That is because 왜냐하면 이런 뜻이야. 자, 왜냐하면 이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starts from the premise. premise가 전제니까 다음과 같은 전제에서 시작하거든. 그럼 지리학의 대전제가 뭔지 한번 볼까? That it matters. 정말 중요하다는 거지. 뭐가? Where something takes place on Earth surface. 지구 표면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어디에서가 진짜 중요하다고. The key questions are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not simply 그냥 단순히 어디에서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야. 그럼 뭐야? 이 어디에서가 포함하고 있는 건 좀 깊이 있는 건데 why there? 왜 거기일까? And so what? 그래서 뭘? 이라고 하는 질문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거래. 아, 그렇구나. Getting to such questions means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질문에 도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taking seriously 뭔가를 되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 이런 거래. spatial arrangements 공간적인 배열 그리고 variations 어떤 변이 그리고 interconnections 상호 연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본다라는 의미래. 뭐야? 그러면 공간적 배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따져본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 알겠어? 자, engaging in even the simplest day-to-day activity. 자, engage in이니까 어디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거지, 그지? 가장 간단한 어떤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것조차도 requires 뭐를 필요로 하냐면 some appreciation, 이해 이런 거잖아. spatial circumstances, 어떤 공간적인 상황,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거야. 뭐야, 또 나왔어. 공간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고. 이게 필수라고. 아, 쌤 답 다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지 가도 답은 딱 보일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 뭐 거의 다 읽었으니까 마저 봅시다. Locating a new store or public service.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그 가게나 아니면은 공공 서비스 이런 거의 위치를 정하는 것도 requires. 당연히 그럼 뭐가 필요하겠니? 그래, 이런 공간적인 배열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 고려가 필요하겠지. 그지? Taking into consideration, 뭐를 고려하다 이런 뜻이니까. Population distributions, 어떤 인구의 분포라던가. The location of roads and utilities, 도로와 그리고 공공시설의 위치라던가. Socio-economic pattern, 사회 경제적인 패턴이라는가 기타 등등의 것들. 이거 뭐야? 다 공간적인 배열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지.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다니까. 고려해야 된다니까. 그래. 마지막 문장 볼까? Understanding why and where migration happens. 자, 왜 어디에서 이주라는 것이 발생하는가를 이해하는 거. 이건 또 뭘 필요로 하냐면 우리 뭐 이민, 이주 이런 것들이 약간 뭐 정책적인 결정이나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근데 심지어 이런 것조차도 뭐가 필요하겠니? 그러면 그렇지. 공간에 대한 어떤 배열, 상황의 이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겠지. 그지? 자, 이런 것들 또한 consideration, 다음과 같은 거에 대한 고려를 요구한다는 거야. Political organization of territory, 어떤 영토의 정치적인 조직 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the spatial consequences of discrimination 어떤 차별의 공간적인 결과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physical environment 물리적인 환경의 layout 어떤 배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됐어? 아, 오케이. 좀 알겠어요. 결국은 이런 어떤 공간적인 배열, 배치, 상황 이런 거 꼭 알아야 되는 게 필수래요. 그지? 자, 그럼 골라봐봐. 1번 Why cross-cultural conflict will increase. 왜 문화 간 충돌이 증가? 문화 간의 갈등 이런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 선택지를 볼까? When the Earth's natural resources will be exhausted. 자, 언제 지구의 천연 자원이 exhaust가 고갈시키다니까 고갈될 것인가. 자원 고갈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 그지?
자, 4번. Which places on earth? 지구상의 어떤 장소가 여기까지는 되게 그럴듯해요. 근데 are damaged by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의해서 손상이 되는가? 야, 기후변화는 진짜 너무 아니잖아. 그지? 4번을 볼게. Who has the authority?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To make decisions about territories. 이 영토에 대한 결정을 내릴 그런 그런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지금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언급은 아예 나온 적이 없지. 그래서 이번 시험이 쉬웠던 이유는 뭐야? 나머지 선지들이 아예 무관한 소재를 포함하고 있죠. 자, 2번은 볼까요? 그러면 How phenomena, 어떻게 현상들이 are arranged, 배열이 되어 있는가? 우리 지구 표면에. 이거 뭐야? 우리 지구상에 공간적인 배열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자, 37번 글의 순서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었고, 얘는 사실은 어떤 작동 원리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해서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웠을 거야. 그리고 이해를 못했을 거야. 근데 그 대신에 끝말잇기로 풀어야지 라고 생각했으면 그러면 답은 되게 명쾌하게 보였을걸? 끝말잇기로 푸는 게 어떻게 푸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시문에서 사과 얘기로 끝났어. 그러면 다음 단락은 사과 얘기로 시작하는 게 가장 우리한테는 이상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단락이 바나나 이야기로 끝났어. 그럼 그 다음 단락도 바나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끝말잇기 식으로 수월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기존에는 여기 사과가 나왔으면 그 사과, 여기 바나나가 나왔으면 그런 바나나, 막 이런 식의 명시적인 단서를 줬거든. 근데 이번 순서 삽입 문제는요, 내용에만 의존해서 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평가원의 순산 문제 출제의 경향임을 정말 온몸으로 외치고 있거든.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그지? 자, 우리는 이렇게 풀 거야. 각 단락의 첫 문장과 끝 문장을 요약해서 공통 분모를 찾아. 그래서 짝짓기를 해줄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박스 문장을 한번 봅시다. A good example of chaos. 어떤 혼돈의 좋은 예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the magnetic pendulum이니까 자석 펜줄럼이라고 하는 거래. 근데 이게 sold as an executive toy. 원래 executive라고 하면 회사의 어떤 경영진 같은 거잖아. 그래서 회사의 경영진의 책상 위에 보통 놓여 있을 법한 그런 약간 책상 장식용 장난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뭐 어쨌든 magnetic pendulum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혼돈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이 그냥 참고로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니까 더 모르겠어? 한번 이렇게 magnetic pendulum이라고 검색을 해봐. 너도 본 적 있을 거야. 자, it has four magnets arranged in a square at the base. 자, 얘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세팅부터 설명을 해주는 거다. 자, 바닥에 그 네모난 데에 배열되어 있는 4개의 자석이 있어. 그럼 이제 이렇게 바닥이 있다고 치고 여기 이렇게 이게 있고 여기 펜줄럼이 이렇게 매달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바닥에 4개의 자석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a pendulum that swings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 진자 같은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지. 됐어. 여기 진자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얘는 뭐에 대해 설명하는 거야? magnetic pendulum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세팅을 설명했어. 야, 그럼 그 다음엔 당연히 뭐가 오겠냐? 얘가 처음에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작점이 나오겠지. 시작점은 굉장히 명쾌하게 보였을 거야. 바로 몇 단락이구나 라고 찾았니? 그렇지, B. 그래서 내 생각에 네가 첫 B 단락을 찾는 데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B에 보면 release the pendulum. 아까 펜줄럼 얘기로 끝났으니까 이 추를 이제 release, 놔주라는 거야. 이거를 놓고 그 다음에 note the magnets. 한번 이 자석을 기록을 해봐봐. that it visits. 이 진자가 방문하는 얘가 여기 갔나 여기 갔나 여기 갔나 여기 갔나 그 자석을 갖다 기록을 하고 in what order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도 한번 봐두라는 거야. 됐어? 아, 오케이. 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시작으로 이제 이 추를 갖다가 놓으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길 거야니까 이제 얘가 첫 시작점 맞아요. 맞네. 자, 만약에 이 pendulum 추가 is released from the same position a second time. 다음번에도 또 똑같은
똑같은 위치에서 딱 이렇게 놓여진다면 그러면 the pattern of movement, 그 움직임의 패턴이라고 하는 게 may at first, 처음에는 말이야 be the same, 똑같을 수도 있겠지. 똑같은 위치에서 오면 똑같을 수도 있어요. But 하지만 soon it will become completely different.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야. In fact, 사실은요, the pattern of its movement, 그 움직임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chaotic, 그냥 혼돈 그 자체인 거야. 됐어? 그럼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막 움직인다는 거네. 아, 오케이. 쌤, 추를 놓는데 이제 이걸 몇 차례 반복을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 어떤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계속 달라지니까 chaotic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내용상의 끝말잇기가 가장 좋다, 이상적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뭘 찾아야 돼? 움직임이 매번 달라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찾으면 되겠지. 그지? 자, 그걸로 시작한 단락이 있나 봐봐. A예요, C예요? A예요, C예요? 빨리 보세요. 자, C 해볼까? No matter how much care, 얼마나 많은 주의가 is taken, 주어지더라도 to start the pendulum in the same position, 똑같은 위치에서 그 펜줄럼을 갖다 시작하려고 아무리 네가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it will visit an entirely different set of points, 얘는 완전히 다른 지점들을 방문하게 될 거야. on the two occasions, 두 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럼 뭐야? 완전히 달리 움직인다는 거죠. 똑같다.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entirely different. 와, 대박. 이게 내용상의 끝말잇기군요. 맞아. 그러면 B 다음에는 C로 가는 게 맞겠지. 그죠? 자, 계속 봅시다. chaotic systems. 그래서 이 혼돈계라고 하는 이 혼돈의 체계가 are generated, 만들어져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우리 iteration이라고 하는 게 얘가 반복이거든.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각주 단어니까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반복이라고 하는 게 다 혼돈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럼 뭐야? 반복 중에 일부는 혼돈으로 이어지고 일부는 안 이어지는 거야. 그럼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반복이 혼돈으로 이어지는 거네? 맞아? 아, 오케이. 쌤, 이제 반복이 있는데요. 모든 반복이 다 혼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일부는 혼돈으로 이어지고 일부는 그렇지 않대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반복이 혼돈으로 이어지는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지? 그러면 내용상의 끝말잇기가 되려면 A도 뭘로 시작해야 돼? 반복이 혼돈으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에 대한 진술이 나와야 돼. 그지? 난 딱 거기까지만 읽을 거야. 자, A를 봅시다. In order to produce chaos. 이런 어떤 혼돈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has to be within 뭐 내에 있어야 되냐면 what is called a non-linear system. non-linear, 비선형적인이라고 하는 건데 비선형적인 체계 내에 있어야 된대. 자, 이거를 시험장에서 비선형적인 체계가 뭐지? 이해해보고 싶어. 그 마음은 갸륵하나 그렇게 풀면 시간 안에 못 풀지, 그지? 지금 이건 그냥 뭐 차원에서만 이해하면 돼? 아, 무작정 반복이 아니라 비선형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반복만 혼돈이 될 수 있구나. 쌤, 이거 조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반복이 비선형적 체계라고 하는 이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그래야 이게 혼돈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순서는 BCA의 순서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우리 읽은 김에 한번 단서만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B단락에서 completely different, 완전히 다르다. C단락에서 entirely different, 그러면서 대박 끝말잇기.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단락에서 A단락으로 갈 때에도 모든 반복이 다 혼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야. 그럼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어. 비선형 체계 내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얘도 어때? 모든 반복은 다가 아니야. 그럼 조건이 뭐야? 이렇게 끝말잇기가 이어졌다는 거야. 됐니? 잘했어.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준비한 문항들은 그래도 최대한 꼼꼼히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1시간도 훌쩍 지나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지?
모든 문항을 다 이렇게 해주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나머지도 저 틀린 거 있는데 아니면 평가원 문제니까 나머지도 저 좀 꼼꼼하게 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그래, 육모 분석 특강이라고 하는 아주 길지도 않아요. 짧은 특강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회가 닿는다면 마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중요한 건 뭐야? 그래,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오늘의 내가 옆에 친구보다 잘 봤냐 못 봤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이제 향상, 성장을 향해, 합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 믿어 의심치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분석 특강에서 만날게요. 안녕.